아, 친구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네. 본인 앞으로 나와 있는 개인정보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3자가 개입되면 안 되세요. 그리고 뭐 중간에 전화 끊었다고 해가지고 뭐 범죄자로 보고 뭐 구속시키고 그런 일 없어요. 맞아요. 불이익 주는 거 전혀 없어요. 네. 끊고 다시 거셔도 돼요. 혼자 왔니? 솔로다 이 새끼야. 막.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인스타 팔로우, 카페 가입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근원 목소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로프 영상 중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영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흥분하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그녀 목소리라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제보를 또 저희가 받게 됐어요. 받게 됐는데 일단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남녀가 같이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이제 받게 됐죠. 받게 됐는데 그게 뭐 인천지검의 모 검사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왔고 그 후에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자동 녹취가 되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거를 제보 이제 우리 영상을 보고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막았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로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근데 제가 이거 들어보고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그럴싸하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응. 저는 좀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 변호사님들 한번 같이 들으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맞으신가요? 네. 저 인천지검에서요.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인천지검의 누구 검사다. 근데 이게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있는 검사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조직도에. 근데 진짜 있어.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보이스피싱 하면은 이름 검색해보고 진짜 있는 검사네? 이건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지금 검찰이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가 쉽게 오픈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지검에 무슨 검사가 있다 이건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디 부에 누구까지도 다 확인. 네, 다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사건 접수된 것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확인차 연락드렸고요. 네. 혹시 그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물건을 분실하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요? 네, 뭐 지갑이나 핸드폰. 네, 지갑이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걸 분실한 게 있느냐. 근데 확실하게 얘기를 하네. 근데 생각해보면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사실 좀 있잖아요. 종종 있지. 네. 여기 사실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개인정보는 여러 번 중국으로 팔려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럼 예전에 어디서 무슨 뭐 사이트가 해킹당하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그럴싸했던 게 어쨌든 그런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거를 지갑 같은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경험이 다들 있을 거고 특히나 이 여성분께서도 마침 또 2개월 전 그렇게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이게 거예요. 딱 맞았네. 네, 그게 이제 딱 맞으니까 너무 자기가 딱 들었을 때도 나 그게 있는데 이게 부합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해봤을 그런 내용으로 던지니까 거기 바로 낚이면 안 돼요. 그럼 이 개인정보 뭐 이렇게 잊어버린 적 있냐? 네, 뚝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냥 들어보긴 했어. 언제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거 좀 됐는데 한 달 전? 2개월 전? 뭐 돌려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갑에 뭐 체크카드나 뭐 신분증 같은 거 들어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웃긴 게 검사 역할하는 이분도 당황한 것 같아. 진짜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럼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뭐 들어있었어요? 이러면서 원래 그런 적 없어요에 대해서 지금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놨는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재발급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그냥 신분증은 재발급 안 받았거든요. 운전면허증은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 있어요. 그러면 민증만 지금 잃어버리신 거예요? 네, 민증이랑 그때 체크카드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왜 재발급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원이지 뭘. 제 받는 건 내 마음이지 뭘. 당사자의 자기 자유로운 의사인데 왜 재발급 안 받으셨어요? 친절하게 걱정해 주시네요. 그 신분증이요? 네. 그냥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재발급 안 받... 필요가 없으셔서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그 인천에 거주하는 혹시 아세요? 모르는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같은 경우 지금 명의를 가지고요. 네. 중고거래 사이트 아시죠? 네. 그쪽에서 지금 사기행가 벌이다 검거가 된 상태예요. 지금 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치.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사기 치다가 쳤다. 검거가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랑 이 지금 전화 받는 분이랑 뭔가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암시를 하면서 이제 던지는 거지. 네, 겁을 주려고. 근데 실제로 이런 것도 은근히 보이스피싱은 실제 수거랑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뭐 계좌를 이제 뭐 고위갈바롭식으로 빌려주고 그 계좌를 이용해서 뭐 사기를 여러 개 쳐먹으니까 이런 말은
사기를 많이 해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피해자로 엮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스토리 자체는 그럴싸하긴 한 것 같아요.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하네. 그렇죠. 제 걸로요? 네. 혹시 뭐 해당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지갑 못 찾아갖고 지금 포기하고 있다가 전화 듣고 지금 놀랐는데? 뭐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이거 분실 신고하셨어요? 네, 분실식을 해가지고 체크카드는 다시 발급을 받았거든요. 아, 민증만 지금 재발급 안 받으신 거예요? 네, 민증만 안 받았어요. 이게 저희가 신고할 당시 현장에서 지금 위조되신 분 쪽을 발견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입증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현재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얘네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요? 피해자 입증서.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 입증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 국가공인 피해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국가공인 피해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전혀 없죠. 국가공인 피해자도 없어요, 그 개념이. 중국에는 네. 이런 개념이 있나? 갑자기 궁금하네. 모든 보이스피싱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피해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얘들 보통 이제 중국 쪽에 많으니까 그 사람들 법 체계에서는 이런 게 있나? 그러게요. 그건 그럴 수 있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증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건가? 그래서 사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될 때 처음에 이제 그 누구 만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건 내용을 일단 먼저 알려줘요. 피해 사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당신에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미 피해자이면 피해자 나와 있겠지. 그리고 그거니까 출석해라. 몇일 며칠날 시간 되시냐? 된다. 그럼 그날 검찰청 나오세요. 또 끝이거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를 입증할 이제 우리한테 시키는 거죠. 일단 이렇게 혓바닥이 길면은 나가리예요 이건. 맞아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전화로 길게 잘 안 물어봐요. 맞아요. 일단 계속 들어봅시다. 저는 원래 제주도에 사는데?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 거예요? 당황했어. 그게 어떻게 인천까지 가요? 이게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려는 게 씨가 뭐 돈을 받고 이렇게 명의를 제공한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게 피해자 말 돌려버리네요. 제주도에 있던 잃어버린 지갑이 어떻게 인천으로 갔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딴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어차피 서울, 인천, 경기 이쪽에 있는 애겠지라고 생각했나 보네. 근데 이제 그게 제주도니까 너무 놀란 거지. 너무 머니까. 지금 조사 받으셔야 되는데 조사요? 이게 지금 가해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조사 받으셔야죠. 지금도 또 나왔어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된다. 도대체 내가 지금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피해자인 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을 하니까 이 판단이 안 될 것 같긴 해. 검사라고 하지. 내가 잃어버렸는데 마침 또 시기가 또 절묘하게 맞고 검찰청 출석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겁을 먹는 거야. 이 사람들 특징이 그거라고 하던데 전화를 못 끊게 한다고 딴 데 검색 못 하게 계속 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 돈을 찾게 한다든지 이체시키게 하는 그 방법이라 하더라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얘네가 요구를 하는 거는 계속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원래 확보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인차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주민번호, 그 다음에 뭐 계좌번호, 그 다음에 은행 이런 걸 묻기 시작하면 그거는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돼요. 검찰에서 이 계좌가 뭐 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체시켜야 된다? 이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묻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바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인천으로 올라가야 돼요? 저희가 원칙상 이게 대면 조사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피해자가 한 분만이 아니라요. 저희가 거의 40명 가까이 돼요. 40명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는 만큼 저희가 될수록 인천분이 아니시면 저희가 유선상으로 진행을 해드려요. 네.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유선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근데 이게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진화했다고 느끼는 게 이 절차는 약간 사실과 부합하게 좀 하고 있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전화를 못 끊게 하는 거지. 너무 소름 돋더라고. 나도 계속 들어보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걸리긴 하지만 나머지는 되게 그럴싸해가 좀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녹취를 통해서 이 유선상으로 입증 조사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 제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고요. 이게 네. 6명으로 구성된 금융범죄 사기단이에요. 중고나라에서 금융범죄 사기단으로 발전한 거예요. 3명이 검거 상태인데 이게 아직 2명이 미검거 상태예요. 아. 그래서 이게 종결 사건이 아니고요. 일단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데 아시죠? 네네. 그쪽에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저가로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요. 네. 그리고 물건 안 주고 중간에서 돈만 편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희가 이걸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명의를 쓰셨는데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확인을 하려는 게 이게 뭐
뭐 개인정보를 이렇게 명의 제공하신 건지 아니면 유출이 되신 건지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려고요. 계속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결국 확인을 하는데 그거를 뭐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당신이 고의적으로 제공을 한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묻겠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너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약간 그런 뉘앙스로 계속 던지는. 네. 그렇죠. 그건 물어볼 수 있죠. 네가 유출시킨 거냐, 유출 당한 거냐 물어볼 수 있는데 내 개인 정보는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못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양도하신 건 없으신 거죠?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피해자가 맞으시다면 제가 피해자 입증을 도와드릴 거예요. 네, 피해자인데 저 진짜? 그러면 제가 녹취 전에 일단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혹시 어디 계신가요? 지금- 밖에 계신가요? 네, 밖에 지금 차랑 타고 가고 있거든요. 어디 갈 데 있어가지고. 아 지금 이동 중이신 거예요? 네, 이동 중이에요. 아 혼자 계세요 지금? 예, 이것도 확인 안 해. 아니, 혼자 아니, 옆에 있는지. 한 분 있는데, 친구 한 분. 이게 보면은 지금 옆에 혼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또 팁이라고 생각되는 게 전화가 왔을 때 무작정 다 대답하지는 말고 조금 의심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좀 이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도 돼. 끊고요. 끊고 이제 뭐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과 같이 스피커폰으로 해서 들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들으면은 이제 듣다가 이 부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전화 끊었다고 해가지고 뭐 범죄자로 보고 뭐 구속시키고 그런 일 없어요. 맞아요. 불이익 주는 거 전혀 없어요. 네. 끊고 다시 거셔도 돼요. 혼자 왔니? 솔로다 이 새끼야. 막. 근데 말투가 정말 우리 말투랑 비슷해. 요즘엔 발전해가지고. 진화했어요. 아 친구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네. 본인 앞으로 나와 있는 개인정보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3자가 개입되면 안 되세요. 이봐, 이제 연결 못 시키게 하려고 너 혼자 통화해라. 그렇지.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고? 다시는 안 되지. 이대로 끊으면 안 되니까. 약간 당황하신 것 당황해. 같아. 한 3시 괜찮으신가요? 3시? 그때면 저도 소환조사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불가능하신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시간 되세요? 제가 그거에 맞출게요. 지금 뭐 운전 중이세요? 운전 중은 아니에요. 친구분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이 돌발 상황이라서 지금 당황한 것 같아. 어디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찰서 가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자기들이 짜놨던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벗어났어, 다 지금. 벗어나니까 갑자기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멍해진 거야 지금. 너무 웃긴다 이거. 아니면 뭐 도착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겠어요? 포기하네. 주시나요? 한 45분에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네. 뭐 이렇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러면 뭐 3시쯤에 저한테 연락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또 걸어요. 다음에 또 다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약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야 의심하고 있어. 혹시 검사님 성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요. 실제로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어디 부서예요? 지능범죄수사부예요. 이거는 약간 딜레이가 있었는데 근데 지능범죄수사부라는 데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 조직은 없어요. 없지, 예.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럴싸한 걸 갖다 붙였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현혹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가 맞으시다면 그냥 피해자 입증조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한테 뭘 양도하신 게 있으시면 그냥 진술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환장 보낼 거예요. 근데 그거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황했어. 계속 제주도 얘기하니. 잘 알고 계시네. 그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제 그 친구분한테 이런 내용이 이제 검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나니까 의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건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 지검 사건이신데 제주도에서 어떻게 받아요? 이송시키면 되지. 그 사건 양도에서 못 받나요? 사건을 양도할 수는 없으시죠. 사건 이송 못하겠다고. 출석하시면 되세요. 너무 머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해드릴 수도 있는 방법이 없으시고 제가 서면으로 일단 사건 내용이랑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출석하실 거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출석하시면 되세요. 그럼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이게 뭐 가해자로 몰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그냥 확인을 하려는 게 이게 지금 뭐 가해자신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확인하려고 연락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일단 보내드릴게요. 가게 되면 언제까지 말씀하세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다음 주 수요일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네네. 아니면 제가 일단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확인하시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서류 비슷한 뭉치를 보내주고 이제 믿게끔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 같은 걸 빼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고 무엇보다 전제가 됐던 거주지가 제주도이다 보니까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 이제 검사가 누군지도 물어보고 부서가 어딘지도 물어보고 뭐 사건이 이송되는지 안 되는지도 물어보고 하니까 얘는 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을 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하겠지. 그리고 계속 멘트를 뭐 피해자란 말은 많이 쓰긴 하는데 가해자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주로 피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그렇죠. 사실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또 짚어드리면 또 지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것마저도 저희가 안 짚어드리면 또 속으실 거 아니에요. 이 조잡한 멘트에도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뭐 이분은 정말 다행히 이제 걸려들지 않았는데 혹시나 이런 비슷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은 검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검사가 연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연락을 해가지고 피해자 입증서라는 말은 없고 피해자인 듯 뭐 가해자인 듯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인적사항을 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의심을 해야 돼요. 만약 절차에 연루가 됐다면 다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디테일이 너무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되죠. 혓바닥이 길면은 나가리다. 자기는 어느 경찰서에 누군데 어디 검찰청에 누군데 언제까지 나와라. 오히려 통화를 길게 안 하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이제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뭐 실제 진짜 피의자가 됐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끊고 검찰청 대표번호 1301 전화하면 다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쪽에서는 대부분 아 그 보이스피싱입니다 할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실제 이것도 인천에 이제 연락하니까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이스피싱 두 번째로 그녀 목소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년 목소리. 네. 일단 다 같이 다시 한번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을 이제 모르셔가지고 정말로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젊은 여성이잖아요. 젊은 여성도 타겟이 되고 되게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이제 다 타겟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좀 영상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좀 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저희 로프가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